안녕하세요. 세계 여행에 환장한 남자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일본에 와서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겪은 것,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읽은 것들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본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여행 때도 다시 또 한 번 더 읽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베네딕트 여사가 쓴 건데 국화와 칼이란 책입니다. 저는 그분은 사실 그 책이 실제 일본에 와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전쟁을 마무리할 때쯤 일본을 지배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이제 베네딕트 여사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저는 그걸 알고 읽으면서 이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잘했을까. 그래서 지금 일본을 이해하는 책으로 가장 고전이 돼 있죠. 근데 그 책을 좀 참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일본에 대한 얘기, 특히 집단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시리즈별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본의 집단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겪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을 와보시면 상당히 느끼겠지만 일본인들이 친절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죠? 저는 정말 얘기가 많습니다. 그 경험이.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섬뜩했던 게 언제였냐면 어느 도시였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많이 가죠. 자전거 가방이 배낭이 있어요. 좀 큽니다. 그거를 메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픽 돌다가 복도에 있어요. 이렇게 픽 도는데 뒤에 세워져 있는 딱풀 한 30개를 제가 가방으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30개 정도의 딱풀이 바닥에 쫙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복도에 일본인들이 한 6명 정도 있었거든요. 무슨 군대에서 왜 이렇게 수류탄 투척할 때 수류탄 투척하고 하면 쫙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속도로 제가 딱풀을 딱 쓰러뜨려서 바닥에 쫙 깔리는 순간 거기에 서 있던 6명의 일본인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 주저앉아서 딱풀을 줍는 거예요. 저로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난 일본 여행 오면은 너무 좀 조심스러워요. 얘들이 워낙 남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 문화에 이제 괜히 내가 한국인인데 남에게 해야 되는 행동을 마구 하면은 국가의 망신이잖아요. 국가적인 망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플도 없고 하는 시대에 제가 왔었거든요. 이게 벌써 한 20년 전. 그 광경을 보는데 저는 이건 정말 참 대단하지 않나 해서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려다가 찍고 있으면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죠. 그죠? 그래서 못 찍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애들 옆에 가서 스미마셍이라고 계속 말을 했죠. 근데 만약에 그때 한국인들 같았으면 내가 만약 외국인이 I'm sorry 하면은 It's okay, no problem 이렇게 아니면 괜찮아요 한국말로 하든지 내가 그렇게 6명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스미마셍이라고 인사를 해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딱풀 줍는 것만 집중을 합니다. 참 조금 이상했어요. 저는 그때 그 느낌이.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제가 여기 와카야마 현에서 차로 이렇게 가는데 중학생 애들이 집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가 일본의 집단주의를 이제 좀 탐구하고 있는데 여기 애들 보세요. 200m 앞에서 얘들이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모여갑니다. 모여서 이게 이제 제가 좀 내려서 좀 이따 쟤들이 지금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독특하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저렇게 모여서 오는 거예요.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당수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가요. 아, 세우니까 안 선다. 질문하려고. 저게 지금 한 명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저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입니다.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에 보이죠? 똑같은 헬멧을 쓰고 똑같은 복장으로 자전거를 모여서 타고 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 많은 숫자가 모여서 탄다는 것은 무언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걸 취재를 하기 위해서 막 따라가기도 하고 또 차로 먼저 가갖고 앞에서 기다리면서 조금 서라 그러고 해도 안 서요. 그리고 그 진행은 단체에 아마 중심되는 인물이 하나 있나 봐요. 걔에 따라서 쫙 일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 언덕길에는 모두가 내립니다. 내 같으면 만약에 뭐 그 정도 완만한 고개 있으면 저 같으면은 안 내리고 그냥 야 너희들은 내렸냐 나는 올라타서 그냥 한번 힘을 줄 수 있어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런 애 한 명 없이 모두가 내려서 동시에 끌고 올라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애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20-30명의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럼 집에서 나온 시간이 다 달랐을 텐데 어디에서 모였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대마도에 가서 아침에 자전거를 끌고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한 꼬마가 길가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서 있지? 하고 이렇게 우연하게 봤는데 잠시 후에 어떤 아이가 그 일본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똑같은 가방, 똑같은 모자, 똑같은 교복 다 있습니다. 가방마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가방을 맨 꼬마 하나가 걔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명의 아이가 횡대로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게 아니고 종대로 이렇게 앞뒤로 걸어가고 있고 쟤들은 왜 저렇게 걸어가지?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잠시 후에 한 100m, 200m 가니까 또 다른 아이가 이 두 명의 아이를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세 명이 이제 두 명이 오니까 세 명이 또 줄을 일렬 정도로 맞춰가지고 걸어가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니까 또 한 명이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할 때 그때 한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일렬 정대로 줄을 지어서 나란히 걸어서 학교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뭐야? 왜?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나라인가 여행하다가 일본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내가 그걸 질문을 했어요. 너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갈 때 이런 식으로 등교길에 아이들과 무리를 지어서 등교했니?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나에게 자기도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정말 그냥 막 무리를 지어서 가잖아. 걔는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고 나도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왔어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옛날 아주 이건 오래전 일인데 그것도 뭐 한 20년 전쯤일 거예요. 후쿠오카에 이제 자전거를 여행을 와서 이제 짐을 그 숙소에 풀어놓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후쿠오카 기차역 앞 광장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500명의 학생이 그 애들은 다 교복이잖아요. 남학생, 여학생. 아마 수학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광장에 앉아가지고 교장 선생이 왜 스피커폰 있죠. 이렇게 마이크. 그걸 들고 뭐를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이야 이게 일본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한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딴 데를 보지 않고 교장이 하는 그 말을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학여행단이 만약에 뭐 강릉역 앞에서 광장에서 앉아가지고 교장이 얘기하고 있으면 한 몇 명 들을까요? 500명이면? 제 기억으로는 교장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 아이들 한 서너 명 빼고는 전부 다 그냥 딴짓하고 뭐 뒤에서 장난치고 놀고 뭐 그게 학교도 아니고, 예? 외부이면 우리나라 애들은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때 저는 조금은 섬뜩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와카야마 현으로 오기 전에, 오사카 오기 전에 저쪽 그 시모노세키에서 내륙에 오다가 그 도시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제 유튜브 며칠 전에 올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시골 마을, 아주 우연하게 들어간 시골 마을에 그날이 마침 제가 갔는데 축제일이었어요. 유치원 애들이 아마 거기에 견학을 왔나 봐요. 그래서 그 4살, 5살 되는 애들이 딱 2명씩 그 뭐 손을 잡고,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차가 오니까 이제 지도교사가 애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삑삑 부니까 정말 무슨 기계처럼 삑삑 소리가 나자마자 모든 꼬마들이 동시에 쫙 서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쭉 들으시면,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군국주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말 전 세계 전쟁사에서 가미가제 특공대는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국가의 명을 받고 싸우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비행기로 자폭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그거는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한국도 집단주의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요, 또 실제 삶에서는 대단히 개인주의입니다. 제가 그 일본 남녀 커플들 데이트하는 모습을 수족관 들어갈 때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두 남녀가 서로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본 애들은 길거리에서 심한 애정 표현을 안 합니다만 어쨌든 손을 잡고 가길래 연인이잖아요. 그런데 입장권을 끊을 때 동시에 둘이서 지갑을 같이 엽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표를 끊어요. 제가 라마단 르네상스 식당에 갔을 때 우연하게 옆자리에 일본 애들이 3명이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마지막에 이제 계산할 때 그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오니까 3명이서 동시에 지갑을 딱 꺼내더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다면 1인당 33,300원씩 딱딱딱 내더라고요. 그리고 100원이 모자라잖아요. 한 명이 아주 와 하더니 내가 하면서 딱 100원을 추가해서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워낙 그런 게 궁금을 한 걸 못 찾는 성격이라서, 니네들 원래 일본에서부터 알고 온 친구냐, 아니면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래요. 이게 일본 문화입니다. 나중에 일본의 개인주의가 왜 또 발달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집단주의에 대해.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이 일본은 영국을 아주 흠모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식 개인주의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본심은. 그러나 그들이 어릴 적부터 철저한 그 엄격한 교육으로 순치된 거예요. 한국의 집단주의는 정으로서 뭉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제가 또 분석을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들 섬나라는 이성과 합리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게 왜 또 섬나라는 이성과 합리주의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영국식 이성과 합리주의를 아주 모델로 삼아서 일본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됐는데, 그러나 집단적인 강요에 의한, 교육에 의한 집단주의가 어릴 적부터 아주 오래도록 교육을 받아서 순치가 된 집단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반도국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합리화,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의 문화는 합리화 이성이 아니고 온정주의입니다. 굉장히 감성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정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이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합리화 이성이 발달될 수는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주의는
무언가 교육에 의해서 철저하게 강요된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집단주의예요. 서양 사람들은 흔히들 이 일본의 집단주의와 우리 한국의 집단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사회과학자 아닌 제가 읽었던 책,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광경들,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강압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아이들, 또 사람들의 성장 과정에서 집단주의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물론 생활 속에는 지독한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지만 전체의 집단의 행동은 획일적인 어떤 문화,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이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분석의 저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 나오는 칼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문화예요. 수평적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자한테 약자는 무조건 복종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본 여성분 한 분이 걸어가는데 종종걸음 알죠? 왜 기모노를 입었을 때 이 좁으니까 성큼성큼 이렇게 못 걷고 종종걸음을 걷는 것 있죠. 그 다음에 공원에서 청소하는 아저씨의 걸음걸이도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걸을까? 그건 바로 무사의 문화에서 길들여진 걸음걸이입니다.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사무라이, 칼의 문화를 이해하면은 거기에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직적 문화고 수평적 서로 상호 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문화이고, 아직도 신분제가 이 사회 바탕에는 깔려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정치인들이 세습이 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그 손주도, 아들 손주가 계속 국회의원을 물려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것이 유지되는 사회는 분명코 수평적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칼의 문화, 일본을 이해하는 데는 수직적 문화라는 걸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주의도 자발적이고 한국처럼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집단 문화가 아닌 수직적 문화에서 강요된 집단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일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주제넘게 사회과학자도 아니면서 제가 그냥 전직이 논술 강사이다 보니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집단주의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왜 그들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다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